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3년 4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보고서에 앞서서 오늘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그 일부 기업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오늘 한번 보시면 뭐 물론 이제 아직 좀 장중이긴 한데요. 그 하림지주 아시죠? 하림지주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CJ는 올리브영 이슈로 올랐었고 뭐 성광 이런 기업도 그렇고 이게 보시면 기업들의 주가가 다 비슷비슷하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천리, 네. 그죠. 근데 오늘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다 하한가에 가버렸어요.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거론되는 게 여기 이제 기업들의 주요 그 매도 창구로 여기 보이세요? 이 프랑스계 SG 증권 외국계 증권사인데, 예, 이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반대 매매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제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일부 그 요런 오늘 그 사실 다 멀쩡한 기업들이잖아요. 갑자기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근데 갑자기 SG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증시에는 저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 저 반대 매매 물량을 또 채워놓기 위해서 안 당하려면 다른 걸 또 팔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이런 이슈로 3일째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오전만 해도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오전만 해도 네,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9시 반인가요? 10시부터 그런 뭐 내용들도 좀 뭐 처음엔 루머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제 진짜 SG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CJ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CJ도 여기 보시면 SG 창구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은 아니죠. 이게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뭐 이건 CJ 잘못은 아니지만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삼천리도 그렇고 많이 올랐어요. 이유도 몰라요, 사실. CJ는 알죠, 올리브영 때문에. 근데 이유 없이 그냥 단지 많이 오른 거는 아무리 그게 뭐 우리가 좋다고 해도 각별히 경계감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이 뭐 발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은 좀 수급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요 부분을 좀 서두에. 그러니까 오늘 시장 왜 이러나? 그러니까 외부 변수랑 상관없어요. 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슈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오늘 코스닥은 요런 이슈들이 조금 증시에 부담으로 좀 작용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또 금양이란 기업이 오늘 그 불성실 공시법인 아마 또 지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정 예고, 예, 지정 예고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안 좋죠, 투자 심리에. 금양도 워낙 많이 올랐는데, 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정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 수급과 이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증시에 이런 뭐 이슈들이 예, 일단은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서두에 오늘 시장이 왜 이랬나, 왜 이렇게 좀 흔들리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걸 언급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보고서는 뭐 아주 많지는 않고요. 자사주 제도 개선 이거 되면 좋겠는데 한번 설명해드리고, 석유화학에서 탄소 섬유 엠뷸라텍스 효성 첨단 소재 금호석유죠. 이쪽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철강 수요 전망, 요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식각. 오늘 뭐 반도체가 안 좋긴 한데,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어떻게 보면 이제 내용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리언테크가 유상증자 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저도 이제 인텔리언테크는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부담되죠. 고밸류 기업인데
다만 이제 우주 시장이 열리면서 수혜주는 맞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해야 됐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액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회사인데 신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엄청 저평가 받는 건 아실 거예요. 너무 싸긴 싼데 앞으로의 향방, 예, 이런 부분들 좀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가 자사주 제도 개선 2분기 중에 가닥낸다. 그래서 자문기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일단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되게 잘한 거고요. 무조건 의무화해야 돼요. 예, 해야죠.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뭐 경영권 방어나 그런 데 쓰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이게 증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니까 어쨌든 한번 요런 이제 제안이 돼서 좀 이게 통과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이 보너스를 주는 거죠. 무조건 뭐 안 하기는 안 하겠다 하는데, 근데 그래 그럼 대신에 소각하면 세금 깎아줄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사주 소각을 선택하는 기업의 수가 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분기 중에 논의가 잘 돼서 한국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도 바뀌고 상법도 바뀌어야죠. 예, 자본시장법 바뀌어야죠. 그 상법 382조 3항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사는 기업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예, 성실하게 뭐 맡은 바 소임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예, 주주의 가치를, 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하나 들어가면 되거든요. 주주의 이익, 그런 모든 게 바뀌는데 그게 좀 자본시장 상법도 개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두산 로보틱스는 미국의 아이 오토메이션과 협업한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 제품군 외에 이렇게 되면 또 이 기존의 뭐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쓰는 협동 로봇 말고도 식음료 사업장 있죠.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데 이 시리즈를 또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을 20에서 30% 낮췄다고 합니다. 1,000만 원대 가격도 가능하고요. 아무튼 이제 기존의 B2B 공장이나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저런 소비재, 유통 이런 데도 출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점점 보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아마 상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그겁니다. 두산 주주들한테 보상해 줘야죠. 그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두산 주주분들도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할 때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지 이걸 좀 잘 지켜보세요. 예, 그게 안 들어가면 상장해서 뭐합니까? 또 할인받을 텐데. 그죠? 우리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상장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두산 로보틱스 굉장히 알짜 기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공정위가 하나 대우조선 결합 26일 날 결론 낸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틀 후에 아마 조건부로 승인 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화 주가가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와 대우조선 기업 결합 절차는 그러면 모두 마무리돼서 불확실성 해소될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3월 이게 수출입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겠고, 인상적인 게 뭐냐면 탄소 섬유예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월 대비 42, 전년 동월 57. 예, 전주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로 추정이 되는데 킬로그램당 가격도 높은 데 유지되고 있고요. 4월부터 추가 생산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8% 내외에 그쳤던 탄소섬유 이 기여도가 17%, 21%.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타이어 코드 있죠.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이게 메인인데 이제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탄소섬유는 어쨌든 사이클보다는 꾸준히 우상하니까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 하나가 장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의 타이어 코드는 막
업황이 들쑥날쑥한데 효성 첨단 소재도 긍정적이다. 다만 저는 좀 40만 원 이하가 참 좋을 가격 같은데 어쨌든 예, 지표는 좋습니다. 여기 급격하게 증가했죠, 수출량이. 가격도 이게 파란색 선 유지되고 있고, 엔비라텍스는 이제 라텍스 장갑의 원재료고 주로 금호석유가 많이 만드는 제품이고요. 3월 수출량이 12월 대비해서 67%, 전월 대비해서도 급증했습니다. 또 동남아하고 중국 내에서 바닥이 좀 확인된 것 같다. 그리고 부타디엔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증설이 되면서 약세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한텐 좋은 이슈고, 이게 이 수출이 이렇게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출이 늘어났다가 망가졌죠. 이제 돌리죠. 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철강협회 철강 수요 전망치 조정이 나왔는데, 하나증권의 도승환 박성봉 연구원님이 세계 철강협회 단기 철강 전망 보고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수요 증가율이 1%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때 1%를 제시했어요. 작년 10월에. 지금은 1.7로 상향. 좋은 거죠. 어쨌든 세계 철강 수요는 예전 예상보다는 좋을 것 같다. 중국의 리오프닝,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공급망 해소 이런 거. 다만 위로 엄청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막혀 있다. 그래서 위가 엄청나게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또 중국의 철강 수요는 정부 지원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부동산 부문 소폭 회복 시작해서 내년에도 완만한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난해 말에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 혜택이 아마 올해도 지속이 될 것 같고, 부동산 부양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철강 수요가 한 2%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철강도 이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는 너무 좋았지만 현대처럼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철강 극도의 저평가죠. 저평가인데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중국 수요 0%로 제시했거든요. 올해를. 확실히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이 글로벌 전체적인 철강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반도체는 이거 뭐냐면 하나증권에서 시각 있죠, 시각. 이렇게 그 에칭한다 그러죠. 우리 그 조각하는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죠. 깎아내야 돼요. 이 반드시 웨이퍼에 그림 그린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줘야 됩니다. 시각이 필요한데 23년 1분기 시각 부품, 그러니까 올해 안 좋아요. 시각 회사들 시각 부품, 시각 장비가 있죠. 에처라고 하는데 에처에 부품이 들어가죠. 그거를 실리콘 카바이드, SiC, 그 다음에 쿼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서 납품하잖아요. 우리 다 공부해봤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 안 좋은 건 다 아는 거고 좋을 수가 없죠. 감사하는데. 예. 근데 이제 부품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그럼 언제 찾을 수 있냐, 우리가 지표로는 낸드 가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낸드 비중이 높아요, 시각이. 그래서 낸드가 가격이 뭐 반등을 한다거나 바닥 찍고 돌린다면 분명히 이쪽 시각 쪽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각 장비사들의 또 중국 규제 있죠. 요새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납품하지 마라. 그 중국의 YMTC라는 회사가 이번에 그 중국 장비를 이용해서 낸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회사들 장비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겠습니까? 한국도 이런 이제 시각 장비 만드는 기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 회사들이나 일본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죠. 예. 그래서 다들 그걸 쓰는 건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낸드를 만들겠다, 요런 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예. 어쨌든 램 리서치나 이런 기업들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의 수출이 지금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죠. 근데 램 리서치의 유지보수 서비스 사업이 CSBG라고 하는데, 이쪽이
매출이 1분기 감소했는데 여기에 소모품들 매출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각 회사들이 램 리서치에 납품도 하잖아요. 부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재고 부담, 중국 규제. 근데 애프터마켓은 장비 회사에 납품 안 하고 어디 삼성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 그래서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TCK나 하나머티리얼즈는 장비사에 직접 납품하는 비포 마켓. 애프터마켓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데 제조사에 납품하는 그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이 마진이 더 낮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장비사들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뭐 애프터마켓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회사들로 이제 뭐 월덱스라든가 KNG 이런 기업들 많이들 이제 꼽아주시죠. 근데 이 애프터마켓 업체들은 또 좋을 수 있는 게 중국 회사들이요. 미국에 저 장비를 못 받으니까 예,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직접 받자. 그래서 비포마켓 업체가 아니라 애프터마켓 업체로부터 물량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애프터마켓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장비사에 납품하는 기업보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그게 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중국의 규제 이슈 때문이죠. 그리고 소재 간에도 좀 차별화가 발생하는데 여러 소재들이 있잖아요. SI, SIC.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SIC입니다. 포커스 링이라 그래요. 낸드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식각 장비, 식각을 할 때 웨이퍼를 고정시키고 식각 플라즈마 있죠. 위에서 플라즈마 열 같은 거 가스를 분출을 해요. 그 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정교하게 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 웨이퍼를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열 압력이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식각 부품이 엄청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SI보다는 SIC가 낫죠. 왜? SI는 마모가 좀 빠르거든요. 이거는 오래 쓸 수 있고 이것도 한번 교체하려면 고치하는 시간도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낸드가 이렇게 단수가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많이 씁니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SIC 비중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더 늘렸고 식각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 변동인데 그 원익 QNC는 오히려 올라갔죠. KNJ랑.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는 비포, 원익 KNG는 애프터.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머티리얼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실적이 좀 다소 안 좋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근데 경쟁력은 비포 마켓이 더 있죠 사실. 그리고 낸드는 어쨌든 동일 면적 대비 더 많은 셀을 저장할 수 있어서 제조 원가를 감소시키는데 그럼 층을 더 높게 써야 되거든요. 더블 스택에 한 번에 구멍 뚫는 게 아니라 두 번 뚫는 거거든요. 낸드의 구멍을. 그만큼 어렵죠.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부품사들의 실적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은 아무튼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주가가 부진한데 최근에 올랐었죠. 그럼에도 정말 엄청난 이익률입니다. 이게 장비나 부품사가 27%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올해는 좀 이익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역성장은 불가피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고출력 아까 설명드린 그겁니다. 플라즈마 열 고출력 이거 하면서 SIC 포커스 받쳐주는 요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체 매출에 SIC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늘어납니다.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100% 내년 올해는 30% 이상 이쪽 사업부가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교보증권은 이제 여기는 하나증권이고 교보에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머티리얼즈의 방식은 뭐냐면 SIC를 만들어서 도쿄일렉트론의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고요. 도쿄일렉트론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죠. 또 부품 교체가 있을 때도 여기 도쿄일렉트론에 직접 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쿄일렉트론이 삼성과 하이닉스 비중이 높아지면 하나한테 좋죠.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램 리서치가 삼성이 많이 납품하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우리 공부해봤지만 도쿄일렉트론이 이번에 굉장히 고사양의 장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유전체 장비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유전체 시각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도 굉장히 성장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 좀 효율적인 장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도쿄 일렉트로닉 걸 많이 쓴다면 삼성이 하나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오늘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게 도쿄 일렉트론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이 장비로 인해서 그러면 낙수 효과가 하나모 트리얼즈로 가니까 또 SIC 포커스링 요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SI 그 포커스링이 많아요. 포커스링이 뭐냐면 요게 웨이퍼거든요. 한번 옛날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요게 웨이퍼. 이 위에서 플라즈마가 열을 쏴요. 가스 같은 걸. 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쳐서. 요거예요, 요게 포커스. 이 소재를 뭘로 쓰냐 이거예요. SI도 있고 SIC도 있고 이걸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도 있고. 근데 하나모 트리얼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이게 비싸요, 가격이. 실리콘 일반 실리콘보다 3배. 수명도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쓰인다면 낸드가 고사양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모 트리얼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터무니없이 뭐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런 이제 논리 때문이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논리 때문에 전방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올랐고 오늘 좀 반도체 안 좋아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한번 말씀드리면 유진투자증권의 정의윤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공시 보셨겠지만 1000억 유증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64,700원에 유상자 가격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주가에 따라서.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26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난 인텔리안 테크 유상자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5월 26일이 기준일이니까 5월 24일 종가에 갖고 계셔야 돼요. 5월 24일 종가에 갖고 계시는 분은 그 유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일 이틀 전이거든요. 그래서 5월 24일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은 7월에 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도 좋았는데 차입금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운영자금, 빚도 갚고 뭐 빚은 갚을 수 있다고 칠게요. 근데 R&D 어디 설비 투자하는 건 아니고 연구 개발하겠다. 이게 좀 아쉬워요. 연구 개발해서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실패하면 저 돈은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500억이 반드시 실적으로 잡힌다 이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원재료 매입은 뭐 지금 필요하니까 한 거고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요걸 뭐 시설 투자나 뭐 대량 생산하는 데 썼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이제 필요하니까 쓰긴 하겠죠. 이 평판 안테나라고 안테나가 이렇게 접시형으로 되면 우리 차에 어떻게 달고 다닙니까?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쏴가지고 차에서 이걸 받아줘야 돼요. 평판 네모난 거 있어요. 작고 그걸 달고 다니면 훨씬 미관상 좋죠. 그래서 시장이 엄청 커질 거예요. 분명한 건 커져요. 이 인텔리안 테크의 전방 산업 커질 가능성이 높고 한데 문제는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도 좀 더 필요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주주 돈으로 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주주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뭐 연구 개발 안 할 수는 없는데 안테나 개발이 이제 필요하니까 하겠죠. 하지만 이제 요 돈들이 들어가고 주가가 희석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유상자라는 돌발악재가 나왔을 때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고민되잖아요. 이거 악재인데 악재예요.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은데 이걸 내가 팔까 유증 받을까 이 고민인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텔리언 테크의 성장이 꺾였는지 또 원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평판형 안테나 결국엔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제품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인내해야죠. 아이디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뭐 엉뚱한 데 돈을 쓴다거나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거나
그러면 그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싼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부진하겠지만 성장에 대한 그림이 바뀐 게 없다면 예, 뭐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유상자도 참여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 있는데 다만 지금 유증을 고민하지 마시고 유상자 참여는 여기 지금 5월 26일이니까 기준일이 5월 24일 종가예요.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는 보셔가지고 그 한번 좀 지켜보세요. 예, 그리고 청약일은 그 후입니다. 예, 저거는 내가 기준일은 뭐냐면 내가 유상자를 신청하려면 주주 명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5월 24일 날 종가에 갖고 있어야 내가 주주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정 발행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혹시 주주가 이게 24일까지 갖고 계신 주주가 확정되시면 유증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건 가격만 맞다면 예, 그건 괜찮은데 아무튼 지금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예, 이 내용이 실망스러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미래 가치에 변동 없다. 다만 좀 희석되니까 주가 흔들리겠지만 그럼 뭐 들고 가시는 거고 그리고 주가도 좀 올랐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것들이 좀 겹친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요런 금액을 씁니다. 연구개발, 평면 패널, 게이트웨이 위에서 신호 받는 그 안테나고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 요거 이제 만드는 데 필요하고 요건 빌린 돈들. 근데 좀 아쉬운 건 참 예, 굳이 유증을 해야 될까?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액트로는 이제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동사번호 액추에이터 뭐냐면은 이제 그 이 구동 그러니까 이 카메라 구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메라 찍을 때 예, 그냥 손떨림 보장해주고 OIS 이게 이제 폴더블 폰 향에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뭐 잔망경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폴디드 줌 이렇게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옆으로 쌓는 거예요. 폴디드 줌. 예. 그거 확대가 돼서 내년에 그러니까 본업도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액추에이터 전용 검사 장비를 자체 제작했고 예. 그리고 하반기에 스마트폰 신규 고객 사양 이것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저도 좀 더 공부는 해볼게요. 오늘 이제 저도 이 보고서는 처음 봐서 신규 사업 중에 반도체 패키징 검사기 하고요. 실리콘 응급제 아시죠? 그 코팅. 요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 중에 반도체 패키징 한 거 있죠. 요걸 검사하는 거래요. 근데 이게 비파괴 방식이래요. 접촉도 안 하고. 그래서 인체 무해하니까 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초도 물량 공급한다는데 뭐 어디에 공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그래핀을 이제 코팅하는 사업인데 예, 실리콘 이제 응급제에서 성능 평가에서 SiOX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응급제도 종류가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SiOX 방식도 배워봤고 SiC 예. SiOX가 아마 저기 대주전자 재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름이 잘 헷갈려가지고 SiC가 아마 한솔케미칼이나 SKC 이런 방식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SiOX 대비해서 이게 그 코팅 방식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저도 지금 처음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액트로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볼게요. 그리고 회사에 전화도 한번 해서 물어보시고 이 신사업 이런 이제 보고서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별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했을 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나? 예. 그리고 근데 비중이 얼마 안 되고 별 볼 일 없으면 근데 물론 애널리스트가 별거 아니면 안 써요. 이걸 썼다는 건 요 내용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맞을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그러나 100%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번 검색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 내년에 신규 사업이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이 31%, 영업이익이 184%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이제 점프하면서 실적이 급증하고 PER 6.7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바로는 액트로는 재무구조 괜찮아요. 재무구조가 왜 괜찮냐면 순현금 기업이에요. 순현금이고 전환사채 뭐 주식 증가할 그런 거 있죠. 뭐 주식으로 전환될 그런 물량이 없어요. 사업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선 괜찮다. 그래서 체크할 건 실적하고 이런 신사업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액트로 여기 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사저널 여기에 보니까 액트로가 지금 이제 이게 4월 초에 나온 이제 그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전지 응급제 소재와 테라이르츠 전자기파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검사 장비 신사업. 아까 우리 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응급제 소재는 그래핀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실리콘 응급제라는 게 상당히 좀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부푸는 현상이 발생하죠. 단점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한 소재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년에 상용화하게 되고요. 반도체 검사기는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 보고서 찾아봤는데 없어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이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액트로의 본업인 폴디드줌. 지금 삼성전자 이제 애플에도 아마 폴디드줌이 적용이 될 텐데 거기에 뭐 액트로께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폴디드줌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에 좀 장착이 되니까 좀 좋아질 것 같고 사실 그리고 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이 스마트폰 쪽에. 근데 여기에 이런 신사업들이 가미가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양승수 연구원님 의견대로 내년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하지 마시고 뭐 기업 내용 괜찮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도 괜찮고 다만 이제 실적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을 좀 저도 드렸던 게 그 투자라는 건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지 좋아지는 쪽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사실 기업도 몰라요. 그때그때 또 상황이 바뀌니까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업마저도 모르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정해진 미래가 있는 뭐 100%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본업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본업 안에서 신사업이 붙을 때가 주가 많이 가죠.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포스코홀딩스랑 LS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사업. 최근에 휴비츠란 기업 아세요? 휴비츠가 이 기업도 많이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원래 안광학 장비 만든다고 우리 예전에 이제 작년에도 많이 보고서를 봤던 기업이죠. 이 휴비츠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휴비츠란 기업이 안광학 장비. 이제 우리 안경점 같은 데 가면 시력 검사해주고 그런 이제 장비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망막 진단기 안과에서 쓰이는. 근데 이 기업이요 갑자기 갔어요. 그렇게 안 가다가 그러니까 실적 좋고 한때 잊혀져 버렸죠. 사람들 내리에서. 뭐 주가 그냥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왜 갔냐면 그 구강 스캐너 있죠. 이 구강 스캐너 사업에 진출을 했고 장비를 출시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신사업이 붙으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전혀. 저도 당연히 안과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유비츠가 어떤 전시회에 그 안광 이 덴탈 있죠. 요걸 전시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글들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붙어버린 거. 원래 본업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시장이 엄청 환호합니다. 본업 잘하는데 이제 이게 붙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트로도 그럴 조짐은 보이는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 생각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을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그러면서 아 이건 진짜 됐네, 아 이건 실패했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들어도 계속 뭐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한번 추적은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테라헤르츠 뭐 검사, 요거는 주파수가 굉장히 낮은 것 이 0.1? 예, 요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저도 뭐 주파수 개념은 잘 몰라서. 근데 아무튼 이걸 사용하면 고해상 투사가 가능해서, 어차피 검사라는 게 이렇게 투사해서 자동으로 보는 거잖아요. 안에 뭐 문제가 있나 없나, 엑스레이처럼 그렇게 이제 패키징한 반도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불량 여부 판독이 가능한 그런 좀 최신 장비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실리콘 음극재. 예, 기존 흑연보다 당연히 월등히 성능이 좀 좋긴 한데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래핀을 코팅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이제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업인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모드를 검사하는 장비 판매 확대도 나선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양승수 연구원님이 이제 이런 기사도 보시고, 제 추측입니다 그냥, 보통 탐방을 가거든요. 탐방 가고 전화를 하시든 아마 그런 거 이제 확인해보고 보고서 쓰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한번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에서는 그 현대백화점 그룹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일단 이게 현대백화점 좀 답답하죠.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진짜 저평가되어 있죠. 아니 이렇게 싸도 되나. 근데 안 가요. 죽어도 안 갑니다 주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너무 박하게 하죠. 주주들이 원합니다. 배당 좀 많이 하라. 예, 영업이익 정체됐고, 아니 이게 성장이 정체됐는데 돈은 많거든요. 5개 그룹 내 주요 5개사가 현금하고 금융자산 합계하면 2조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뭐 현대백화점은 좀 차입금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다 합치면 2조가 넘는데 왜 배당 이렇게 안 해주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할인 받는 거죠. 미국의 코카콜라나 시스코는 이익의 70%를 배당을 해주거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한국에서 사세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고, 중국 동남아로 확대.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해야 될 게 많다. 돈 들어갈 거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 동남아나 해외 쪽. 예, 또 언제 해외 진출할지 모르니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주들은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현대백화점이 그러면 그동안 M&A를 잘했냐? 그건 별로 아니에요. 리바트나 한섬은 어쨌든 성공적이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크지 않았죠. 리바트를 2011년에 인수하고 좋았어요, 성과가. 물론 지금은 다시 다 빠져버렸습니다. 당시엔 좋았고, 한섬도 인수하고 좋았는데 현대 에버다임, 이지웰, 바이오랜드, 지누스 다 지금 성과들이 안 좋아요. 인수하고 나서. 그건 매력이 없나? 근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린푸드가 분할했잖아요. 인적 분할. GF홀딩스랑 현대 그린푸드로. GF홀딩스가 지주회사죠. 이게 두 개로 쪼개졌고,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 하려다가 이제 주주 반대로 안 됐는데, 핵심은 뭐냐면 계열 분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장남이 가져가고, 저 현대 그린푸드 이 두 축이거든요. 이거는 차남이 가져가. 예, 그래서 이 지주회사 안 된 거는 뭐 그렇게 대세에 큰 영향 없다. 그래서 핵심은 이 현대백화점과 비백화점, 그린푸드로 분리하는 거죠. 계열을 완전히. 예, 그게 목적인 것 같고, 장남이 현대백화점, 현대 GF홀딩스, 현대 그린푸드, 현대 ANI 이 주요 기업들 갖고 있고, 차남은 현대 GF홀딩스랑 현대 그린푸드. 그러니까 현대 그린푸드 쪽에 그냥 집중돼 있어요. 백화점 쪽이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지선 이 장남이 현대백화점 쪽이니까 아마 GF홀딩스랑 그린푸드 지분 갖고 있죠. 이걸 넘기겠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갖고 있는 현대홈쇼핑이나 이 저기 GF홀딩스도 아마 여기 현대홈쇼핑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물량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현대 GF홀딩스가 이렇게 홈쇼핑 지분을 각각 같이 갖고 있고 이게 주요 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퓨처넷이 핵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퓨처넷이 뭐가 핵심? 돈이 많아. 현금 한 6천억 갖고 있대. 현대 퓨처넷이. 요것도 좀 이제 관심거리고. 아무튼 결국 계열 분리를 할 것 같은데 계열 분리가 되면 이게 핵심이에요. 독립성 확보. 그러면 눈치 안 보고 어떤 A란 기업이 자기 사업 하는 거고 B라는 사업은 그 사업에 집중하는 거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계열 분리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백화점, 홈쇼핑 저평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린푸드도. 근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그룹의 지배구조 변환 과정에서 아마 저평가가 계열 분리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린푸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갔죠. 사업회사로 나눠졌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식자재만 하면 돼요. 단체급식이나 식자재 유통. 그 밑에 이제 다른 사업부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어요. 거기다 실적도 좋고.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몰라요. 뭐 계열 분리라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결국엔 이런 저평가는 어느 시점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린푸드는 어쨌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만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붙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저도 배당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저평가고 저평가가 해소될 만한 부분은 언젠간 나올 수 있다. 뭐 계열 분리가 됐건 그걸 좀 기다려 보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이렇게 보고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내용이 오늘 좀 기사로도 나왔는데 오늘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죠. 하한가 같죠. 여기 SG증권발 매물 폭탄의 무더기 하한가.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프랑스 계열인데 여기서 매도 물량이 쏟아내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던 일부 기업들이 이제 다 하한가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CFD 반대 매매 아니냐. 차익 결제 거래라고 레버리지 한 2.5배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당 뭐 사모펀드가 여기에 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롤오버 이제 만기 연장에 실패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는 성강,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울투자증권, 다우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CJ도 오늘 SG증권에서 매도 나왔거든요. 근데 CJ도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워낙 큰 기업이라서. 그래서 SG증권 계정으로 잡혔다. 이런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배 맞죠? 2.5배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10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 기업들 특징이 유통주식수가 좀 적대요 또. 그래서 이게 시세 조정 의혹 아니냐 뭐 이런 또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유통 주식수가 다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용 비율이 좀 높고 풍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풍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아직은 100%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일단 기사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사모펀드를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다 사고가 터졌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돌기도 했고 뭐 특정 지역의 의사들이라는 소문 뭐 상품 그러니까 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아까 뭐가 진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뭐 성광 뭐 다울투자증권 하림지주 다 한가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SG증권이 관여된 건 똑같아요. 공통점이니까 CFD일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또 신용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 급등했던 기업들, 이 기업들이 무너지니 투자 심리가 이제 얼어붙은 거죠. 반대 매매가 나온다, 루머 퍼지니까 다른 데서도 반대 매매 터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약간 공포감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 많이 흔들렸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조금 팔았고, 기관은 샀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물론 개인들은 오늘도 코스닥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산 거는 전기전자 여전히 사고 있고, 자동차, 조선 이쪽을 적극적으로 베팅을 해줬고, 반면에 유통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유통, 금융, 기계업종을 좀 많이 팔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분들은 정반대죠. 자동차를 많이 판 것 같아요. 반면에 철강주를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금융투자는 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일단 매수를 해줬고, 오늘은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좀 급등했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갈등, 미중 갈등, 한중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만도가 좋았어요. 만도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리고 한우 시스템도 모처럼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유럽 비중이 높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한우 시스템도 모처럼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회사들 오늘 일부 올라갔고요.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오늘 괜찮았고요. 근데 일부 기업이죠. 뭐 조선기자재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한국카본이 아마 아시겠지만 그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좀 충격 받았죠. 근데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전체 공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좀 영향이 있었지만 다행히 오늘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백화점 관련주는 오늘 하나갤러리아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리튬주는 제가 아침에 이제 3프로에서도 잠깐 이제 시황 얘기할 때 언급을 드렸는데, 이 칠레가 그 자원민족주의 선언했죠. 국유화. 그러니까 그걸 좀 정확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이거 악재인가? 이제 칠레에서는 리튬 못 구하나? 그게 아니고, 엘버마리하고요, SQM이란 이제 기업 두 개가 칠레 리튬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걸 국유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다른 나라도 들어갈 요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버말, SQM 니네만 하지 말고 제3국도 들어가라. 근데 한국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작년에 칠레랑 광물 MOU를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확률이 높아졌죠. 이걸 비집고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라간 거예요. 리튬 관련주들이.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딱 보면 작년에 광물 MOU 맺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팩트는 칠레가 국유화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겠다가 아니라 민간 기업과 국가가 합작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합작사에 많은 국가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가에 몰아주지 않는. 그래서 엘보말은 폭락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니켈 여기 리튬주들은 좀 올랐죠. 물론 이제 오후엔 좀 약간 밀리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오늘 니켈이나 이런 쪽이 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빼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방산주는 좀 좋았고요. 요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타이어주들도 요새 조금 살아나고 있고, 한국 타이어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은 뭐 도시가스 이쪽이 아시죠? 유독 도시가스주들이 그 기업들인 것 같아요. 아니 도시가스주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라가나? 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뭐 이 회사들이 가스 가격 오른다고 오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스 가격은 대폭락을 했거든요. 근데도 오르는 거 보고 저는 좀 되게 의아했어요. 저도 이 가스주들 올라가는 게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올라가지? 그러니까 뭔가 납득을 할 만해야 되는데, 뭐 2차전지 회사도 뭐 가스 사업에다 뭐 2차전지 할 건 아니잖아요. 요새 막 2차전지 사업부터 막 주가 올라가니까, 주가 오르고 싶으면 2차전지 해야 된다 사업에, 뭐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왜 올라갔나 했는데,
어쨌든 오늘 충격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도시가스 업종이 오늘 가장 안 좋았고, 토스 관련주는 여기 다올투자가 그 하한가 같습니다. 이것도 뭐 증권사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은 좀 하림지주 또 좀 있었고, 하림지주 폭락하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가 충격 받아버렸어요. 이 윤성 FNC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거랑,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배운 거랑 실제 배우는데 좋잖아요. 윤성 FC 공부해보니까 좋았죠.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다리면 와요. 항상 그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너무 과하면 부러집니다. 뭐 뭐든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참으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해야 빠질 때 이건 사도 되고 얘는 아니야,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도 뭐 최근 들어와서 너무 막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도 잘 추려보시면 좋겠고, 항공주도 좋았는데 그 TA항공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근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너무 잘 나와서 이제는 감이 가는 거 아니냐, 피카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주가의 부담이다. 그래서 좀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가 좀 부진하겠죠. 어쨌든 좋은 실적은 맞지만 이 정도 실적을 계속 낼까? 800억 냈어요, 분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이제 이 의문부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오늘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다 안 좋았습니다. 뭐 CNT도 안 좋았고, 탄소는 나누티고, 그죠? 이쪽도 안 좋았고, MLCC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삼성전기하고 아모텍은 좀 버텼는데, 원텍, 뭐 코스모 신소재 이쪽이 안 좋았습니다. 원텍도 뭐 아시겠지만 엄청 올랐었잖아요. 보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무너져요. 과도한 뭐 엄청난 상승은 맞는데,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상자 가격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 많이 오르긴 올랐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랐어요. 신고가 났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땐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요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비싼 거 알아요. 알죠?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막 지금 스타쉽, 아니 저기 스타링크 들어오고, 이제 원앱은 하반기에 서비스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이거 꼭 봐야 되거든요. 밸류를 봐야 되는데, 야 무슨 성장주의 밸류를 봐. 봐봐, 2차전지 저렇게 비싼데도 가는 거 봐. 지금은 성장이야. 이제 이러고 무시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유상자 안 했으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또 오르고 나서 빠지는 일은 수두룩해요, 사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발굴해도 늦었다 싶으면 투자는 하지 마시고 꼭 기다렸다 사세요. 어느 기업이든 다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내려온 구간에서 굳이 뭐 비중 줄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웹툰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오늘 조금 일부 빠졌고, 건설주들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저 GS건설이 좀 안 좋았네요. 그렇단 이유는 모르겠네요. 나온 뉴스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대창단조, 진성DC, 굴삭기 부품주가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화장품도 오늘 이제 중국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별로 없는 아이패밀리 SG, 이거 기억나시죠? 이 회사 이제 일본 비중이 높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비중 높은 회사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담 글로벌은 아마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운주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반도체도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레이크 머티리얼은 정말 독보적이고요. 그러나 오늘은 대부분 하나 머티리얼즈도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저는 4만원 이하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4만원 이하가 좋긴 좋아요. 가격은 부담이 없어요. 어쨌든 조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 비슷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종도 미중 갈등, 또 한국과 중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 안 좋았고요. 장비 회사들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안 좋았고, 하락 종목이 1,800개 정도. 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다 파란색이죠. 네, 거의 대부분 파란색이고, 그래도 기아가 좀 올라와줬고요. 현대모비스, 에코프로는 이제 오늘 좀 괜찮았고, 특히 이제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들, 또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비하면 빠졌는데, 이제 에코프로 오른 것만 보면 아마 이제 배터리 이슈도 있겠지만,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 칠레, 예, 리튬 국유화에 따라서 좀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3%, 이제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가 준비 중이죠. LNF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스퀘어가 좀 많이 빠졌고요. 코스모 신소재, 현대제철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양은 아까 이제 불성실 공실 법인 지정 예고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진칼은 올랐고, CJ는 이유가 없어요. 뚜렷하게. SM 올랐고요. HL 만도, KCC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비싸요. 지금은 싸지가 않아요. 밸류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있는데 이제 모멘텀이 유지되면 올라갈 텐데요. 지금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좀 꺾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요. 빠지고 있고, 서울가스 이제 하한가 같고, 수급 이슈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한가가 많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오늘은 어쨌든 좀 장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코스닥이 3일 연속 급락을 해버렸고요.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좀 조정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코스닥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 조정을 우리가 도망갈 조정은 아니고 기회죠, 기회. 또 좋은 기업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공부해 놓으셨던 것들이 있으면, 좋은 가격대가 왔다 그러면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할 건 투자하시면 되고, 아직 안 왔으면 기다리시고, 단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이 지금 2600까지 거의 온 상황이고, 코스닥 900이니까 여기서는 쉬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기간 조정 예상되니까 급하게 오르는 날 쫓아갈 이유는 전혀 없다. 천천히 기업과 산업에 집중하시면서 여유있게 투자하시면 되고, 아무튼 물러서지 마시고 이제 장 끝났나? 다 주식 팔고 나갈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여전히 투자해야 되는 조정이다. 도망가는 조정이 아니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스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다 라고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고, 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증시가 연 3일째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또 막 불안하시겠지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증시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공부가 되고 아는 기업만 집중하세요. 남이 어떻게 해서 뭐 돈 벌고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시는 거. 그래서 이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채널 통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많이 고민하시고 그래서 함께 계속 우리 정답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해 주셨고 저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